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1월 4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는 급락이 나왔는데 또 코스닥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으로 봐서는 코스닥에 수급이 몰리면서 중소형주가 그간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일시적인 코스피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게 이제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 상황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좀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를 어떤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장 출발하자마자 이제 많이 밀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제법 올라왔죠. 그리고 요새 시장을 보면 시장이 급등해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하락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하락 종목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처럼 보기 힘든데,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 2조 5천억 가량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7,300억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 코스닥을 매도하기 마련인데 코스닥은 또 2,249억 원을 매수를 했고 기관은 1,676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을 보게 되면은 많이 오른 코스피를 팔고 덜 오른 코스닥을 사자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코스닥이 좀 억울한데 이 정도의 코스닥 수급이고 지금 같은 시장 환경이면은요. 코스닥이 거의 2.5% 3% 올라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들이 막 밀리고 코스피가 급락이 나오니까 코스닥의 수급이 좋더라도 이게 장 막판에 들면 들수록 개인들이 마구 던지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시장이 막 빠지니까. 근데 코스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빠지는 건데 어찌됐든 이 코스피 영향 때문에 코스닥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못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만약에 한 1% 정도만 빠졌다라면은 코스닥이 2% 이상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좀 오늘 아쉬운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아래 꼬리도 없이 그냥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가 문제인데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은 웬만한 대형주들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왔고 하이닉스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매물은 하이닉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2조 5천억 가량 코스피가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하이닉스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게 매도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6천억 가량 나왔으니까 이 둘만 해서 2조 원이 매도가 나왔고 나머지 종목에 5천억 가량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며칠 전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어제도 보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데 오히려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왠지 꼭대기에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오면은 지금은 개인들이 잘 버텨줬지만은 그 다음에 요런 물량이 나오면은 그때는 5% 흐름이 아니라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쪽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그나마 괜찮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캔들이 어제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보면은 오늘 자동차주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방산주도 급락이 나왔어요. 변압기 쪽은 버티다 빠졌는데 그나마 좀 강했지만 역시나 빠졌고, 원자력도 빠지고, 그리고 일부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오른 종목도 있지만 이제 급락이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모든 주도 섹터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는데 뭐 자동차가 강했다던가 뭐 조선 방산주가 올라왔다던가 뭐 요런 식의 흐름이 나왔으면은 순환매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빠질 때 다른 쪽이 올라가고 또 올라간 쪽이 빠지면은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고 이러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주도했던 애들이 모두 빠졌다라면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빠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뭐 지금은 뭐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21선까지 빠져도 사실 뭐 이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여부가 중요한데, 근데 뭐 지금 시장 흐름을 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10% 이상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 21선까지 빠져야지 10%거든요. 예, 그래서 이 10% 빠지면은 생각보다 충격이 커요. 왜냐면은 오늘 2.3% 빠졌는데 종목들이 5%씩 빠졌잖아요. 그 말은 여기까지 빠지면은 종목이 한 20%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애매모호하고 유의해야 될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관세 관련해서 미국의 대법원 그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를 안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이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장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미국장 빠지면 그냥 우리나라도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사전에 매물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봉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직은까지는 이제 예측하기는 힘들다. 예, 그래서 뭐 돌아서는 시점은 뭐 외국인이 돌아오는 시점이 되겠죠. 근데 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조정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은 지금 일정상 지금 11월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인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아마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린 거는 오늘 코스닥이 강했어요. 특히 이 바이오주가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 바이오주가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들이 죄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시장이 돼서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일시적인 이제 조정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내일 보면 알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손바뀜이 되는 건가? 왜냐면은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서 한참 갔잖아요. 이 3,300에서 4,200까지 갔단 말이에요. 9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거의 뭐 한 30%, 25에서 30% 정도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1060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전 고점 라인까지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랑 키 맞추기 하려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1060까지도 아직 멀었어요. 10% 이상 더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예. 코스피는 여기서 30%더 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입장에서는 여기서 30%더 가려면 1000에서 30% 거다면 1300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올라갈 룸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손바뀜이냐, 이제 중소형주로 올리느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인데, 마침 11월이 됐잖아요. 근데 11월, 12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강했던 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특히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소외된 쪽이 바이오주인데 때마침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부진한 틈을 타서, 코스피가 부진한 틈을 타서 코스닥이 랠리를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 쪽에서 국민 성장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맨 처음에 이제 나왔었는데, 오늘부터 코스피는 많이 올라서 이제 뭐 적절히 많이 올랐어. 이제 더 이상 오르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중소형주 올라야지. 뭐 요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국민 성장 펀드를 12월 달에 이제 나오면서 우리나라 뭐 벤처기업이라던가 뭐 코스닥이라던가 뭐 AI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12월이면은 이제 다음 달인데 그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중소형주가 다음에 랠리를 이어받지 않을까? 이제 요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과 같은 이런 코스피 급락이 내일도 나오게 되면은 코스닥도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이제 많이 빠졌고, 뭐 앞으로 코스피가 뭐 천천히 빠진다던가 좀 등락을 보이면서 빠진다던가 그러면은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과 같은 급락이 나오고 뭐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 나가지고 급락이 나오면 코스닥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천천히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뭐 등락을 어느 정도 보이면서 뭐 기간 조정이 되는 그런다라면은 코스닥에는 상당한 기회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가? 현재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바이오주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 거래 정지당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수급이 이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급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건데, 일단 대형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알테오젠을 먼저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하루에 1,500억, 2,000억씩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려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요런 때에는 요때는 매수도 안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신고가 영역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 앞으로 가시성이 높은,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려를 한다면은 일단 알테오젠을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인데, 삼성바이오는 뭐 거래 정지당했으니까 얘는 빼고, 그 다음이 이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이상하게 너무 안 가요. 그래서 잘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얘는 물음표. 그리고 항상 이제 바이오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중간 이상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BL 바이오도 오늘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 두 종목이 코스닥 대표 바이오주로서 항상 뭐 바이오 쪽이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5조 내외로 얘네도 높다. 코스닥 대표 종목이고, 그래서 얘네들의 흐름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로노이도 최근에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이미 신고가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한미약품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왜냐면은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는데 시가총액은 높고 지금 바닥권에서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룸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항상 바이오주들이 오를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페트론이라던가 뭐 올릭스, 뭐 최근에 영상에 올릭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D&D 파마텍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은 이제 담고 봐야 된다. 왜냐면은 바이오주 올라갈 때 항상 비만 치료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페트론, 올릭스, 한미약품, D&D 파마텍,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케어젠, 케어젠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경고를 먹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경고가 풀릴 때 관심을 가지면 이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 보로노이,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스코텍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스코텍도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유한양행 보지 마시고 오스코텍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봐요. 조정 받고서 지금 오스코텍은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에 25%나 올랐어요. 유한양행 몇 프로 올랐어요? 유한양행 최근에 5%밖에 못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기술 이전 뭐 그리고 뭐 실적 이슈가 있는 종목은 오스코텍,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쪽이 이슈가 많은 비만 쪽이라던가 기술 이전을 다양하게 많이 했던 기업들, 그리고 뭔가 가시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에서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오주 택할 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바이오주는 제가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게 줄어들죠. 그러면은 지금 매매하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바이오 각종 바이오 펀드들이 있어요. ETF들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각종 ETF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알테오젠, D&D 파마텍, 올릭스, ABL 바이오, 셀트리온, 리가켄 바이오, 한미약품 다 여기 있잖아요. 보로노이 다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SK 바이오팜, 한미약품, 올릭스, TNM 다 거의 거의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새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 타임 폴리오 그 ETF인데 얘네도 보세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올릭스, 리가켄 바이오, 셀트리온, 한미약품, D&D 퍼마텍, 보로노의, 유한양의, SK 바이오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만 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 안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바이오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네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주는 특성상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보다 오를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막 대세 상승이고 주도주가 아니어서 오늘 상승률이 이 정도로 나온 거지, 지금 시장 환경에서 만약에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나서면은 코로나 때처럼 갑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막 20%씩 오르는 종목이 떼거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제 바이오주들, 특히 코스닥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여기 있는 바이오주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이루는 섹터를 보게 되면은 바이오가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조금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간 좀 덜 오른 종목들, 그게 조종을 받았다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그간 부진했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조종을 받았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이 좀 안 좋았어요. 조종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올랐지, 실질적으로 소부장에 있는 종목들은 2주 이상 신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좀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가 더 쉬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보신 거기서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반도체는 ETF 보시더라도요, 종목이 정말 많아요. 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그런 반도체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랠리가 나온다라면은 이 바이오와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가 왜 있냐면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막 올라왔는데 반도체처럼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매매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2차 전지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매매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예, 왠지 빈집털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막 올려가지고 화끈한 섹터니까 수익 내려고 일시적으로 올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좀 물음표가 있다. 예, 그래서 뭐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을 주목을 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코스피가 일단 오늘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이후로 코스피가 너무 약하면 안 돼요. 미국장도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약한 모습이 한 번 더 나오면은 뭐 코스닥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다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장도 적당히 안 좋아야 돼. 뭐 갑자기 뭐 엄청나게 안 좋아가지고 막 마이너스 2, 3% 빠지면 당연히 코스닥 빠지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절절히 빠지고 기간 조정이 오게 되면은 코스닥한테는 더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 종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 중에 소외당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이 오르면은 코스피를 봐야 되겠죠. 여전히 실적이 많이 나오고 올라갈 룸이 많이 있는 쪽은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조정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갖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좋은 종목을 사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의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뭘 사야 되느냐? 예, 반도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AI와 관련된 그 전력 인프라, 자, 이런 쪽을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오기는 하는데 얘네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미래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중소형주들이 이게 좀 어제 그제부터 신호가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코스닥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좀 올라오네, 이상하네,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로써 조금 확실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소형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코스피가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빨리 빠른 대응을 하셔야지 요것도 좀 하락을 피해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이제 중소형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내일은 뭐 코스피가 이제 적당하게 빠지고 코스닥이 또 한 번의 오늘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자,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현대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